처음부터 직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더 이상 불륜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드러난 행위보다 드러난 이후의 선택이 있습니다. 전 며느리가 공개했다는 CCTV 이어서 제기된 비밀통화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 보도 이후에도 이어진 완전한 무응답. 이 세 가지 축이 겹치는 순간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하나의 구조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족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태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며느리 A씨가 SNS에 남긴 문장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연락 왔어 라는 질문 그리고 아니라는 답변. 이 간단한 대화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기대의 붕괴입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난 기대조차 없었기에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보통 실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애초에 기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경험이 쌓였기에 상대의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태까지 갔을까요?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갈등이 아닌 관계의 단절로 보게 만드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CCTV 공개라는 설정입니다. 만약 실제로 외도의 장면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존재한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과 주장 해석의 영역을 넘어 기록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감정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고정시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언제였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런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사자 측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소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대중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조갑경 씨를 둘러싼 광고주와의 비밀 통화 의혹은 또 다른 층위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잠잠해질 것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위기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책임의 문제로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후자는 행동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지금 대중이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이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상황을 버티면 지나갈 파동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전 며느리의 또 다른 발언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감정적인 공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느낀 이질감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해의 시도 자체가 사라진 듯 보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연락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이 확신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문제 역시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부보다 더 큰 쟁점은 타이밍과 방식입니다. 전 며느리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커진 이후에야 금전이 움직였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중은 이를 책임이 아닌 대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해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 이전에는 아무 행동도 없었는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장면은 방송 출연입니다. 논란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강한 대비를 제공합니다. 한쪽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 이 간극은 단순히 활동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금의 행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인가? 아니면 기존의 흐름을 유지한 선택인가? 법적 판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이라는 판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뿐 관계의 회복까지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며느리는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이 결과가 자신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법의 판단과 개인의 체감 사이의 간극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일부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인 자녀의 행동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가족 이미지를 통해 얻은 신뢰와 이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시선은 서로 충돌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책임의 범위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금전 연락 태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홍서범과 조갑경 그리고 전며느리 A씨 사이에서 관계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방송 이미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관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며느리 A씨가 발언권과 공감 여론의 지지를 쥐고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침묵의 의미가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과거 홍서범과 조갑경의 침묵은 여유 혹은 우위로 해석됐지만 지금은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홍서범과 조갑경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도 이 관계 구조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보통 갈등이 커지면 최소한 하나의 신호가 나옵니다. 홍서범 조갑경이 태도를 바꾸든 전며느리 A씨와 관계를 재정립하든 아니면 명확하게 선을 긋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응이 늦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홍서범과 조갑경이 이 상황 자체를 관리 가능한 이슈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논란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이 강하게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크기보다 인식의 어긋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통제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대중은 이걸 도덕성과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간 두 인식의 간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커질수록 홍서범과 조갑경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대중의 해석틀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갈등에서는 분노가 특정 사건이나 행동, 즉 아들의 외도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며느리 A씨와 대중의 감정이 홍서범과 조갑경이라는 사람 자체로 이동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어떤 해명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특히 위험한 건 확신의 언어입니다. 전며느리 A씨의 표현이 점점 더 단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 기대가 아니라 단정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건은 사실 검증의 영역을 벗어나 신념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신념은 논리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서범과 조갑경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은 다른 사례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서사의 지속성입니다. 보통 사건은 한번 크게 터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전며느리 A씨의 추가 발언, 홍서범과 조갑경의 방송 활동, 여론 반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이야기처럼 소비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론이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홍서범과 조갑경의 예상 밖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대응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대응은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선택이 나올 때만 판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반복됩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가? 왜 대응이 늦었는가? 왜 지금의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오히려 긴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가 보여지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외도 의혹 증거 공개법적 판단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 대부분의 사건은 첫 번째 단계에서 폭발하고 두 번째에서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세 번째 이후가 더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사실보다 태도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신뢰를 결정합니다.